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외무성이 매우 이례적으로 현대 현정훈 회장의 방북 신청에 강력 반발을 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현대 현정훈 회장의 방북 신청에 북한이 오지 마라는 강력한 반발. 5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진 북한과 현대.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북괴 김정은이가 현대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 건물들에 대해 거의 폭파하다시피 철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현정훈 회장이 대북 사업의 미련을 계속 피워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왜 북한 김정은이가 북한의 외무성이 왜 현정훈 회장을 발칵 뒤집어 엎었겠습니까?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무엇이다? 5년 전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진 북한. 끝났다는 이야기죠. 자, 북한이 1일 현정훈 현대그룹 회장 측의 방북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용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내세워 지금 왜 외무성이 현정훈 회장의 방북 신청에 오지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지 언론들이 속속이 타절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현대 현정훈 회장이 방북을 신청을 하고 통일부가 발표를 하기 전에 북한이 현대 현정훈 회장의 방북에 강하게 오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위항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계에서는 현정훈 회장의 방북 이 추진에 북한 외무성까지 나서서 현정훈 회장에 대해 공개망신을 시킨 것 아니냐라는 쓴소리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정훈 회장 측은 내달 4일 고 정몽원 회장 20주기에 맞추어 방북을 추진 중으로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수리 여부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북한 외무성이 방북을 강력하게 차단해 버린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애초 남측 인사의 방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방북 불수용 자체는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북한 외무성이 공개적으로 현정훈 회장 방북을 신청을 하자 오지마라고 강하게 부정적 의견, 강력 반발한 그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 이 전문가들이 속속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이 이를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통상 남북관계 현안은 과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죠. 또한 통일전선부, 통전부 등 대남기구에서 발표해 왔는데 또한 최근에는 김여정이 직접 발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외무성이 나서서 현정훈 회장의 방북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 총장은 이에 대해 남북 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적 국가관계로 보겠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임울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남쪽과의 관계를 민족끼리가 아니라 대적 관계로 설정하고 우리를 동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 국가로 대한다는 위도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까지 거론을 하면서 현정훈 회장에 대한 쓴소리, 방북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아태평화위는 아무러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밝힌 점도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간 현대 측은 아태평화위와 접촉을 해 방북을 위한 초청장을 받고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으면 방북을 했는데 이런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북한이 공식화한 것입니다. 향후 방북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 비자가 필요하듯 그런 외교 관계에 따라 외국인의 준해 남측 인사의 방북을 처리하겠다라고 양 총장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다른 방식으로도 방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한국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기구로 여겨졌던 조평통은 아예 폐지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언론들의 이 예측입니다. 과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남측의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조평통 위원장이 수석 대표로 마주 앉았습니다. 자, 그러나 김여정이 2021년 3월 담화에서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을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며 폐지를 경고했고 실제 이후 조평통의 활동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현정훈 회장 방북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 이유에 대해 5년 만에 북한이 완전히 상황을 뒤집었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 현정훈 회장은 2018년 8월만 하더라도 정몽원 회장 15주기 행사차 금강산을 방문했지만 5년 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5년 만에 북한이 현정훈 회장의 방북 신청을 아예 오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은 그만큼 남북 관계가 5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무력 도발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북한은 이를 빌미로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남북 관계는 지금 이 냉각 상태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은 최근 해금강 호텔 등 금강산 이 남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어서 현정훈 회장의 방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애초에 희박했지요. 자, 이 현정훈 회장에 대한 방북 신청, 북한이 거의 강력하게 오지 말라라고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일각에서는 현정훈 회장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 남북 관계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고 했던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현정훈 회장을 발칵 뒤집어 엎었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정훈 회장 현대 측에서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금강산에 투자했던 현대 건물들 김정은이가 뭐 거의 폭파하다시피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이 현정훈 회장, 정주영 회장님의 방북 그 이후에 고 정몽훈 회장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까?
북한 김정은에게는 남북 교류가 아니라 몽둥이가 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